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질의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도교육청의 부실감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부터 좀 짚어보죠. 오늘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도 교육청의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비리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최근 5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겁니다. 1,800여 개의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이 적발됐는데 돈으로 치면 269억 원이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돈을 쓴 내역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의 질의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치원의 교비를 가지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치원 교비를 설립자 개인의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나 쌓아두다가 걸렸는데 명목이 교직원 복지 적립금이었습니다. 또 설립자 명의로 6천만 원을 만기 환급형 보험에 넣기도 했습니다. 교재, 교구를 사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보다 많은 돈을 업체에 보내고 차액을 돌려받는 겁니다. 유치원 돈으로 내야 하는 연합회비를 몰래 교비에서 낸 곳도 많았는데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또 사립유치원들은 가족들이 주요 직책을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여금 등으로 설립자가 뭉칫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유치원은 원장은 설 상여금이 790만 원, 사무직인 배우자는 650만 원을 받고는 유치원 선생님들에게는 5만 원씩만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돈은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설 상여금을 790만 원을 받고 선생님은 5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별의별 사용자가 다 등장을 하는데 국공립교육기관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대범하게 지금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명단도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유치원들은 비위 통보나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곳, 그리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몇몇 군데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적발된 곳들입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교육청은 감사 인력과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태가 어떤지 들어보시죠. 3년 동안 94개 유치원을 감사하는데 경기도에만 1,400개가 넘는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1,100개가 넘는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려면 20년 걸린다는 겁니다. 예, 감사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가 지원금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있습니까? 네, 사립유치원에는 1년에 2조 원 정도, 유치원 한국당으로 치면 5억 원 정도의 국가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유치원 1년 예산의 4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비리가 가능해진 겁니다. 교육 공무원의 수를 크게 늘리지 않아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계 시스템 도입입니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투명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투명성이 강화되고 그거를 우리 교육부든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건 사립유치원뿐입니다. 사립, 초, 중,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감사를 일일이 하지 않아도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올해 안에 사립유치원에 투명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리가 적발되면 명칭과 대표자 이름, 원장 이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교육부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 사립유치원에 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묻혀왔었던 것, 아무래도 유치원 측의 항의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반발이 거셉니다. 마녀 사냥이다.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 사소한 실수를 한 것도 포함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립유치원들의 국가 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도 유치원 총연합회는 비슷한 논리로 이 부분들을 피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20년 동안 교육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이렇게 적폐로 만들고 횡령하는 사람을 만들면은 그게 다니는 유아교육하는 엄마들 마음은 어떻고 교사들 마음은 어떨까요? 네, 박용진 의원이 국감에 앞서서 이달 초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치원 총연합회 회원이죠. 그러니까 설립자나 원장들이 간담회에 와서 진행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린 건데요.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재산이고 처음에 유치원을 세울 때 설립자의 자본금이 들어갔으니 그만큼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폈습니다. 예. 그러나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학부모들의 반응이 거의 분노에 가깝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건의 지금 글이 올라온 상태죠. 네, 명단이 공개된 11일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비리 유치원을 엄벌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허투루 쓰이고 있는데 분개하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직접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으니 정부가 대신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교육비 유용의 정도가 심한 곳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법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바꾸면 횡령을 했을 시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명단에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서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 중인 곳은 빠졌고 2014년 이전의 적발건도 제외가 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유치원 비리 문제 앞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열리는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 내용 짧게 짚어볼 텐데 가장 주목되는 곳이 이제 통계청 국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통계청장 교체 논란으로 초반부터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단독 국정감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아주 매서운데요. 오늘 국감에서는 취임 한 달이 지난 강신욱 통계청장과 함께 청장 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노조위원장이 함께 출석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방어태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가계동향 조사에서 표본 추출 방식을 바꿨던 건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강 청장도 이에 대해서 청와대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답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직무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 청장에게 누구에게서 자리를 제안받았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가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은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 성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공정위가 과도하게 반대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정안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 위주고 상법과 세법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